안녕하십니까. 닥터백검 TV 시작합니다. 오늘 첫 방송인데요. 오늘 간단한 충치 치료를 통해서 신경 치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좀 약간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좀 혐오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치료 사진이. 그래서 그걸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자, 볼게요. 한 남성분이 오셨었는데 충치가 굉장히 심했죠.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이라고 하죠. 그런 치료가 거의 저도 하면서 이거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그냥 하루 만에 충치 치료를 어떻게 끝내보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가지고 최대한 해봤습니다.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요. 엑스레이 이렇게 찍으면 치아 가운데는 신경이 지나가요. 여기에 보면 이 가운데 이렇게 뾰족뾰족 검은색으로 지나간 거 있죠. 이게 신경이고요. 여기 오른쪽 문제된 치아도 보면 가운데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죠. 근데 아이고 여기까지 진짜 많이 썩었죠. 제가 썩은 거를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. 여기까지 정말 많이 썩은 게 엑스레이 사진에서 발견이 됐고 신경이 여기까지 뾰족하게 있는데 거의 근접하죠. 이 정도는 거의 뭐 사실 신경 치료하고 쉬어도 뭐 가행 치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최대한 신경 치료를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비용 크라운이랑 신경 치료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요. 그리고 치료 비용이 높아지죠.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신경 치료를 피하고 크라운을 피하는 치료도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환자분이 되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냥 한 되도록이면 크라운을 피하면 나중에 크라운을 한 번 더 해서 치아를 더 살릴 수 있는 치료를 한 번 더 얻을 수가 있어요.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 방법이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 치료를 할 준비를 하는 거죠. 이런 뭐 기구를 끼워져 가지고 요 치아를 이제 충치를 제거할 때도 이 왼쪽 치아에 옆면이 다치지 않게 이게 금속 판 같은 거거든요. 이 사이에 끼워 넣어서 왜냐면 이 옆에 치아가 우리 치과 기구가 되게 작은데 저기에 그런 작은 기구들이 닿아서 손상을 끼게 되면 이 옆에 치아들이 또 충치가 생겨요. 그런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옆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일단 끼우고 요 치아를 삭제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일단 치아를 다 삭제한 다음에 이런 파란색 물질의 러버댐을 걸어줬죠. 이건 무조건 러버댐이라고 하는 건데 뭐 걸고 하셔야 됩니다. 레진 치료나 치수 복조술을 할 때 이런 러버댐을 걸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,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원칙적인 치료는 아니라고 봐요. 그래서 왜냐면 우리 입안에는 침이 항상 있죠. 침이 있는데 침이 이런 시술 부위에 닿게 되면 내진이 제대로 붙지를 않아요. 치아랑. 그래서 러버댐을 꼭 하고 하셔야 됩니다. 그런 게 있어요. 어쨌든. 그 다음에 이제 충치를 제거를 했죠. 충치를 제거하니까 이제 피가 나죠, 안쪽에서. 왜냐면 신경이랑 너무 가까워가지고, 충치를 제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. 제거를 하니까 피가 이렇게 철철철 나죠. 근데 이 상태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. 우리가 앞으로 이분이 받은 그런 치료의 내용이 치수 절단술, 뭐 치수 복조술이라는 그런 걸 받으신 거예요. 치수 절단술 혹은 치수 복조술이라는 걸 받은 건데 이런 술식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게 이제 MTA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이런 게 가능해졌거든요. 이런 술식이 나오기 전에는 무조건 신경치료를 했어요. 근데 요즘은 이런 새로운 그런 치료 방법이 나와서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피가 나면 이런 MTA도 잘 붙지를 않아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혈을 해야 돼요. 한 5분간 솜 같은 거를 넣어서 여기를 이제 지혈을 합니다. 압박 지혈을 해서
여기를 이제 지혈이 된 상태죠. 여기가 이제 신경이 아직은 저는 살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경의 입구 같은 거죠. 그리고 이 주변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충치가 없게, 까만 부분이 없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, 이 상태에서 이제 MT라는 걸 깔았죠. 이게 약간 요런 색으로 들어간 게 그냥 MTA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신경 안으로 다시 뭐 세균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어떤 그런 치과 용어로는 실링, 뭐 밀봉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설명하면 방수 뭐 그런 역할이에요. 우리가 이제 방수를 해야지 어떤 그런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. 저희 핸드폰도 요즘에 방수 기능이 있죠. 어디 세면대 잠깐 빠뜨려도 웬만해서는 핸드폰이 망가지지 않잖아요. 약간 그런 개념이죠. 세균들이 다시는 못 들어가게 그렇게 MTL을 깔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진으로 이제 떼웠죠. 떼어주고 이제 벽을 만들어 주고요.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, 이 남은 부분은 또 레진으로 때우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치아 모양을 가지런히 잡아줬고요. 이렇게 하루 만에 신경치료 없이 끝난 증례입니다. 끝난 사례예요. 이렇게 잘 예쁘게 떼었죠. 근데 러버댐을 하면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잇몸에 좀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아플 수가 있어요. 아플 수가 있는데 이거 아프다고 그렇다고 아플 수 있다고 러버댐을 안 하는 건 이제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. 그래서 레진이나 치수 복조술 수식을 받을 때는 꼭 러버댐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치료가 잘 끝났고요. 엑스레이 상에서 봤을 때도 여기 MTA라는 게 깔려져 있는 거고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신경이 아까 여기 이렇게 지나갔죠. 신경 위를 MTA라는 걸로 막아줬고, 그리고 다시 그 위를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해볼게요. 노란색으로 다시 레진으로 막아서 잘 떼어져서 다시는 집안의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실링을 방수를 잘 해줬다. 그러면 아마 오래 쓰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래 쓰기 위한 레진의 조건은 러버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 러버댐을 걸지 않고 레진을 하는 거는 사실 원칙적인 진료는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뭐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요. 잘 치과에 안 오시는 분 같은데 이 이후에 다시 제가 온 걸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수 복조술을 이용한 내진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제 앞으로도 여러 환자분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거나 이런 치과 의사들은 당연하다고 하는 치료들을 환자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 격차를 제가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한번 이제 그 격차를 한번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